또야사이언스입니다. 중학교 2학년 과학 6단원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용해도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유튜브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필기 PDF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자료를 다운받아서 함께 필기하며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항 두 가지를 정리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용액의 개념이죠. 용액은 물과 같은 용매에 소금과 같은 용질이 녹아 있는 상태를 용액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금물은 어떻게 만들죠? 소금물은 자, 이렇게 물을 받아 놓고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소금을 넣어서 살살 저어주면서 녹이면 됩니다. 자, 이때 어떤 물질이 녹는 베이스가 되는 물과 같은 성분들을 우리는 용매라고 해요. 그리고 이 물과 같은 용매에 녹는 소금과 같은 성분들을 용질이라고 하고요. 물과 같은 용매에 소금과 같은 용질이 녹아서 섞여서 만들어진 소금물을 용액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용액, 용질, 용매의 개념을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퍼센트 농도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어떤 용액의 농도를 계산할 때는 용액 전체의 질량 분해, 용액의 질량 분해, 그 용액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 그리고 여기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계산된 값에다가 단위로서 퍼센트를 붙여주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퍼센트 농도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포화용액과 불포화용액. 어떤 물과 같은 용매에 물질을 녹이는 경우에 온도가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당연히 가열하면서 온도를 높여주면 더 많은 양을 녹일 수 있죠. 그래서 용매의 용질을 녹이는 용해 현상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온도가 제시돼야 합니다. 어떤 특정 온도에서 일정한 양의 용매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만큼의 용질이 다 녹아서 더 이상 용질이 공급된다 하더라도 더 이상은 녹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용액을 우리는 포화용액이라고 해요. 반면에 아직 포화 상태에 도달하지 않은 용액, 그러니까 포화용액보다 적은 양의 용질이 들어가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용질이 제공된다면 더 녹을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는 불포화용액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용해도란 무엇이냐? 특정 온도에서 다양한 용매들 중에 중학교 수준에서는 물에 대해서만 다룹니다. 왜냐하면 물은 거의 대부분의 물질을 녹일 수 있는 훌륭한 용매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온도에서 물 100g을 기준으로 합니다. 물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이 몇 g인지를 그 숫자로 나타낸 것을 용해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의 용해도가 40이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 물 100g에 그 물질이 최대로 40g까지 녹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소금과 같은 고체 물질의 경우에는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가 어떻게 된다? 증가하겠죠. 가열을 해주면 더 많이 녹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특정 온도에서의 용해도 값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용해도는 서로 다른 물질을 구별하는 물질의 특성에 해당하죠. 자, 그 다음에 물질의 용해도가 온도에 따라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온도에 따른
물질의 용해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 그래프를 우리는 용해도 곡선이라고 해요. 아래 보시면 대표적인 4개 용액의 용해도 곡선이 나와 있습니다. 질산나트륨 수용액, 질산칼륨 수용액, 황산구리 수용액, 염화나트륨 수용액입니다. 이것이 용해도 곡선이에요. 자, X축에는 온도값이 나와 있고 Y축에는 용해도가 나와 있는데 단위를 잘 보세요. 그램 퍼 물 100g. 그러니까 물 100g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대로 그 물질이 몇 g까지 녹을 수 있느냐를 나타낸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도씨 여기 100 여기에 점이 찍혔어요. 그러면 이 물질은 현재 물질의 온도가 20도씨고요. 물 100g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용질이 100g 녹아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물이 200g인 경우에는 용질도 2배로 늘려서 200g이 녹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물질에 따라서 용해도 곡선이 다 다르게 나타나죠. 기울기도 다르고요. 따라서 용해도는 서로 다른 물질을 구별하는 물질의 특성에 해당합니다. 오른쪽에 줄글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용해도 곡선의 기울기가 크다는 것은 온도가 높아지면 그 용해도가 그러니까 용질이 녹을 수 있는 그 값이 훨씬 큰 폭으로 증가한다. 그러니까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크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질산나트륨을 예를 들어 설명해 봤을 때 내가 질산나트륨 수용액을 만들었는데 그 수용액에 해당하는 온도와 그 안에 있는 용질의 값을 가지고 점을 찍어 봤을 때 곡선의 위쪽에 점이 찍히면 이 수용액의 상태는 포화 상태인 거고요. 곡선의 아래쪽에 점이 찍히면 불포화 상태. 불포화 상태라는 거는 물 100g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요만큼 정도까지 용질을 더 넣을 수 있고 요만큼 정도 용질을 더 넣게 되면 포화 상태에 도달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용해도 곡선 위는 포화 상태의 물질이고요. 포화 용액에 해당하고요. 용해도 곡선 아래에 있는 물질들은 불포화 용액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용액을 만든 다음에 온도를 점점 낮춰주는 실험을 합니다. 그러면 용해도가 낮아져요. 용해도가 낮아진다는 건 무슨 뜻이죠? 그 물 속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이 줄어든다는 거죠. 따라서 이미 있는 용질 중에 일부는 온도가 낮아져서 용해도가 낮아지므로 더 녹지 못하고 가루 형태로 바닥에 가라앉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용질이 석출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어떤 용액을 만든 다음에 온도를 낮춰주면 용해도가 낮아지므로 그 차이만큼 용질이 석출되는데 상출된 용질의 양은 어떻게 계산하냐? 처음 용질의 양에서 냉각 후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차이만큼이 녹지 못한 상태로 아래에 가라앉아 석출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이 현상, 석출된 용질의 양을 계산하는 요 원리는 알고 계셔야 돼요. 응용해서 문제가 자주 출현됩니다. 밑에 예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예시 문제 풀이는 파란색으로 해보도록 합시다. 80도씨의 물 200g에 모든 용해도는 물 100g 안에 용질이 얼마나 녹아 있는지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물 200g이 제시됐어요. 여기에 질산칼륨을 녹여서 포화 상태를 만들었다고 해요. 현재 온도는 80도. 그런데 이 온도를 몇 도씨로 낮췄다? 20도씨로 낮춰줍니다. 그러면 이 온도가 낮아지면
용해도가 줄어드니까 녹지 못한 용질이 석출이 돼요. 이때 석출된 용질의 양을 계산해 봅시다. 질산칼륨의 용해도는 20도씨에서 30, 80도씨에서 180이라고 가정한다 라고 제시됐어요. 자, 여기서부터 풀어봅시다. 80도씨에서 용해도가 180이다. 이거 무슨 뜻이냐? 물 100g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이 최대 180이고 이 180을 녹이면 포화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문제에 제시된 거는 80도씨 물 몇 g이죠? 200g입니다. 따라서 100g, 물 100g을 200g으로 바꿔주면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도 2배인 360g까지 녹아서 포화용액이 됐겠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이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온도를 20도씨로 낮춰줬고 20도씨에서 용해도는 30이래요. 20도씨에서 용해도가 30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물 100g에 용질이 최대로 얼마만큼밖에 못 녹는다? 30g밖에 못 녹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에 제시된 물은 200g 기준이죠. 따라서 20도씨에서도 물을 200g으로 바꿔보면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은 얼마다? 60이다. 애초에 포화 상태 용액을 만들어서 용질의 양이 360이었는데 온도를 낮춰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이 60밖에 안 돼요. 따라서 몇 g의 용질이 녹지 못하고 석출이 되냐? 바로 이 차이만큼인 300g의 용질이 석출된다. 이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자, 뒤쪽으로 넘어가면 조금 더 어려운 응용 문제를 하나 갖다 놨어요.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용해도 곡선이 하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A, B, C 점이 A, B, C 점이 있습니다. 자, 곡선 위에 있는 요 B는 완전히 포화된 상태예요. 그 위에 있는 곡선보다 위에 있는 A는 포화 상태보다 더 많은 용질이 들어있어서 아마도 녹지 못한 용질까지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상태일 거고요. C는 불포화 상태에 해당합니다. 자, 용해도 값은 항상 물 몇 그램 기준이다? 100g 기준입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점 A인 용액은 포화 상태일까요? 불포화 상태일까요? 정답은 포화 상태입니다. 두 번째, 점 B입니다. 점 B에 용액 전체 양이 300g이래요. 그런데 점 B는 지금 포화 상태인 포화 용액이죠. 이 상태에서 온도를 20도씨로 낮춰주면, 자, 점 B는 40도씨인데요. 이 상태에서 온도를 20도씨로 낮춰줍니다. 그러면, 자, B에서의 용해도는 200인데요. 온도 20도씨에서의 용해도는 얼마다? 100이다. 용해도가 낮아지니까 그 차이만큼 용질이 석출되겠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점 B는 용해도 200인 지점을 뜻해요. 이거 무슨 뜻이냐? 물 100g에 용질이 몇 g까지 녹을 수 있다? 200g까지 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 100g과 용질 200g을 합치면 전체 용액은 몇 g이 되죠? 300g이 됩니다. 우리 문제에 제시된 용액 300g과 일치해요. 따라서 이 용액 속에는 물 100g과 용질 200g이 섞여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온도를 20도씨로 낮춰줬어요. 20도씨에서의 용해도는 그래프를 봤더니 얼마다? 100이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물 100g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용질이 최대로 얼마까지만 녹는다? 100g까지만 녹는다. 이 의미라는 거죠. 자, 다행히 문제에 제시된 이 용액 300g은 물 100g이 들어있는 겁니다. 따라서 애초에 용질이 200g 들어있었는데 온도를 낮춤으로써 똑같은 물의 양이지만 용질이 100g까지밖에 못 녹는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석출되는 용질의 양은 이 차이만큼인
100g이 석출된다 라고 답변하시면 되죠. 자, 그런데 3번을 보면 문제를 한 번 더 꼽니다. 점 B인 용액, 이번에는 300g이 아니라 용액의 총량이 몇 g이라고 제시됐죠? 150g입니다. 조건은 똑같습니다. 온도를 20도씨로 낮춰요. 자, 용액이 300g일 때보다 150g일 때는 당연히 물의 양도 절반으로 줄었을 거고요. 물 50. 용질의 양도 절반으로 줄어들었겠죠. 용질 100. 이렇게 녹아있는 상태의 용액 150입니다. 자, 그런데 20도씨로 낮추면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도 절반으로 줄어들어서 50g밖에 못 녹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처음에 용질의 양이 100g이었는데 온도가 낮아져서 용해도가 낮아지니까 녹을 수 있는 최대값이 50이니까 그 차이만큼인 50g의 용질이 석출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2번 문제가 제시되지 않고 3번 문제만 제시된다면 물 100g을 기준으로 먼저 생각을 해 두시고요. 거기서부터 절반씩 줄여서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4번인데요. 4번이 가장 어렵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점 C의 용액 100g입니다. 이거를 포화 상태로 만들려면 몇 g의 용질을 더 넣어야 하는지 온도는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자, 점 C의 상태를 보겠습니다. 40도 그리고 용질의 양은 물 100g 기준으로 100이 들어있습니다. 점 C는 물 100g 기준으로 봤을 때 용질이 100g 들어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전체 용액은 몇 g이 되죠? 200g이 되죠. 자, 그런데 실제 문제는 용액 몇 g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용액 전체 g수는 100g입니다. 따라서 이 용액 100g 속에는 자, 용액 값이 절반이니까 물값, 용질값 다 절반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물 50g에 용질이 50g 녹아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포화 상태를 만들고 싶어요. 포화 상태는 온도를 변화시키지 않고 용질을 요만큼 더 넣어주면 포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물 100g 기준으로 용질을 100g을 더 넣어줘야 합니다. 포화 상태를 만들려면 포화 상태, 색깔을 바꿔서 해볼게요. 포화 상태를 만들려면 물 100g 기준으로 용질을 100g 추가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물은 지금 몇 g입니까? 50g이죠. 따라서 이 물 기준을 50g으로 바꾸면 추가해줘야 되는 용질의 양도 얼마로 달라진다? 50으로, 2분의 1 값 50으로 달라진다. 따라서 더 넣어줘야 하는 용질의 양은 이렇게 해서 50g이다. 라고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문제풀이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기체의 용해도를 보겠습니다. 소금과 같은 고체의 용해도와 다르게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뿐만 아니라 압력의 영향도 받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탄산음료, 사이다나 콜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탄산음료 속에는 이산화탄소라는 기체가 물속에 녹아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떨 때 그 물속에 이산화탄소, 탄산이 더 잘 녹아 있고 어떨 때 공기 중으로 빠져나오는지를 상상합니다. 탄산음료 속에 탄산이 더 잘 녹게 하는 방법은 냉장고에 보관하는 걸까요? 상온에 보관하는 걸까요? 냉장고에 보관하는 겁니다. 기체는 온도가 낮으면 물에 더 잘 녹고요. 온도가 높으면 공기 중으로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자, 두 번째. 뚜껑을 열어놓고 보관하는 게 좋을까요? 뚜껑을 잠가놓고 보관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뚜껑을 잠가 놓는 거겠죠? 뚜껑을 잠가 압력으로 눌러주면 물에 기체가 더 잘 녹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기체의 용해도를 증가시키려면 온도는 어때야 된다? 낮아야 한다. 압력은 어때야 한다? 높아야 한다는 겁니다. 높을수록. 자,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와 압력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데 온도가 낮을수록 기체 용해도는 높아지고요. 압력이 높을수록 기체 용해도가 높아진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물질의 특성 중에 용해도에 대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